안녕하세요. 지구과학 보충 첫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쪽, 2쪽을 하겠어요. 첫 번째 생명 가능 지대를 배울 텐데 우리가 1AU라는 값이 있습니다. 1AU는 태양과 지구의 평균 거리를 얘기해요. 그래프가 보시면 이게 X축, Y축으로 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별로부터의 거리와 별의 질량이 비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때 생명 가능 지대가 있는데 생명 가능 지대가 있는 곳이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쪽에는 기체, 뒤쪽에는 고체가 되겠죠. 생명 가능 지대는 이제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별의 질량이 클 때는 생명 가능 지대가 좀 멀리 있죠. 그리고 폭도 넓어요. 근데 별의 질량이 작을 때는 생명 가능 지대가 가까이 있고 폭도 좁습니다. 또 별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강도가 커요. 별의 강도는 우리가 밝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밝게 빛날수록 에너지 소모율이 높아서, 그러니까 금방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짧다. 그리고 반대로 별의 질량이 작을 때는 강도가 작아서 수명이 길다 라는 것이죠. 이때 별의 질량이 너무 작으면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생명 가능 지대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중력이 커져서 행성이 제대로 자전을 못해요. 그래서 자전 속도가 느려져 가지고 동주기 자전,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자전을 못하기 때문에 낮과 밤의 변화가 없게 돼요. 마치 달처럼 한쪽 면만 지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체가 살기 어렵겠죠. 따라서 별의 질량이 너무 커도 안 좋고 별의 질량이 너무 작아도 안 좋고, 또 작으면 너무 가까워서 동주기 자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좋다, 딱 지구 정도가 좋다라는 거죠.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6가지가 있는데, 자, 생명체가 지구에만 존재하는 이유는 태양까지의 거리가 적당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럼 이 액체 상태의 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 바로 비열이 크다는 얘기예요.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열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열이 쉽게 올라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기온을 일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다양한 물질을 녹여서 이온 상태로 만들어져서 어떤 생명체에 물체가 쉽게 들어갈 수 쉽게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또 대기도 역할을 하는데, 오존은 자외선을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고, 또 자기장이 태양풍이나 우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이죠. 또 지구 공전궤도 20률이 있는데, 20률이 현재 지구는 작아요. 20률은 뒤에서 보면 이제 원궤도, 이건 원궤도는 아니지만 원궤도에 가까운 정도는 20률이 작고, 원궤도에서 벗어난 정도, 그러니까 타원이겠죠. 찌그러진 정도가 클수록 20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구 자전축 경사가 생기면 바로 계절 변화가 생기는데, 이건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끝으로 달의 인력에 의해서 조석 현상으로 해안가에 다양한 생명체가 산다라는 것이죠. 이제 갯벌 같은 경우는 바다가 됐다가도 육지가 되는 그런 중간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육지 생물도 아니고 바다 생물도 아닌 중간적인 생물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0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20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궤도에서 벗어난 정도가 바로 20률이에요. 그래서 원궤도가 0이고 20률이 찌그러진 타원인 경우는 20률이 커지게 돼요. 최대값이 1이 되는데, 이 경우가 바로 찌그러진 타원이죠. 그래서 원궤도에서 벗어난 정도가 커서 바로 20률이 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지구 형성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밀도가 균일한 미행성들이 계속해서 충돌해가지고 결국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층상 구조가 되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미행성들이 충돌해서 지구의 크기가 증가했어요. 또 미행성들이 충돌하면서 이 충돌하는 열과 또 온실 효과가 일어났어요. 충돌하면서 지구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화산가스들이 분출했는데, 이산화탄소와 물이 대표적인 화산가스가 되겠어요. 이런 화산가스들이 온실 효과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충돌할 수 있는 이미 많이 충돌을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충돌할 수 있는 미행성들이 줄어들고, 또 수증기가 강수로 내리면서 비로 내리면서 온도가 하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수증기는 어디서 왔느냐? 나중에 바다가 되는데 바로 화산활동, 화산가스에서 이런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나오더라. 나중에 온실효과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의 형성 과정인데 미행성이 충돌해서 마그마가 형성해서 원시지각이 만들어지고 원시해양이 만들어진대. 이때 마그마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미행성 충돌과 온실효과로 지구 겉표면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겉에 있는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아서, 이제 무거운 원소는 가라앉아서 핵과 니켈 같은 것이 처리되고, 가벼운 원소, 규산염 같은 경우인데, 우리가 암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는 위로 떠올라서 멘틀이 되더라. 그러니까 겉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애들이 위로 올라와서 멘틀이 되는 거죠. 지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충돌이 감소하고 강수 현상으로 지표면이 식으면서 수증기가 비가 내려서 그래서 원시 지각과 원시 해양이 만들어졌다. 뭐가 먼저 만들어졌냐? 사실 그런 건 없는데 원시 지각이 먼저 만들어지고 원시 해양이 좀 나중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 원시 대기의 진화입니다. 원시 대기 보면 처음에 이산화탄소가 무지 많았고 10기압이죠. 지금의 10배 정도 있었고 질소는 거의 지금하고 비슷해요. 산소는 고생대 이후에 처음에 한 23, 4억 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점점점 양이 증가했죠. 질소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초기 생명체를 형성한 이후로 아주 약간 줄어들었고 이산화탄소는 화산활동으로 바다에 용해되었죠. 이게 탄산이온인데 얘가 나중에 석회암으로 형성돼서 얘가 탄산염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석회암하고 탄산염.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다에 녹으면서 탄산염, 석회암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산소는 언제 만들어졌냐? 광합성으로 처음에 바다에서 먼저 만들어졌어요. 바다에서 광합성으로 해서 해조류라는 거예요. 해조류. 우리가 이제 해조류 중에 남조류가 있어요. 남색 조류. 조류는 이제 미역이나 긴 같은 애들인데 이런 해조류가 오존층을 형성하고 이 오존층에 의해서 육상 생명체,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육지에 생명체가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바다에서는 염분이 어떻게 생성되느냐? 빗물에 육지의 암석이 녹았어요. 그 당시 이제 비는 염산, 황산 이런 비여가지고 암석을 녹일 수가 있었어요. 이 암석 중에 나트륨 성분이 들어오고 또 바다에서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때 염화이온 성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두 성분이 합쳐져서 NaCl, 바로 염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기권을 보겠습니다. 이 기권을 보시면 기권은 두 가지 형태인데요.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두 가지 형태죠.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 어떠냐? 온도가 내려가는 쪽에 밑에 쪽은 따뜻한 공기가 있고 온도가 올라가는 쪽에 위에 쪽은 찬 공기가 있어요. 말을 잘못했네요. 밑에는 따뜻한 공기, 위에는 찬 공기가 있죠.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니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와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대류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대류라고 썼는데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온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밑에는 찬 공기고 위에는 따뜻한 공기예요. 따뜻한 공기는 위에 있으려고 하고 찬 공기는 밑에 있으려고 하는데 얘는 이미 찬 공기가 밑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죠. 그래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대류가 안 일어나고 이런 걸 우리가 안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불안정, 안정, 불안정, 안정이 돼요. 여기서 오존층은 어디 있냐? 오존층은 20에서 30km 높이의 성층권의 중간 정도의 오존층이 있게 돼요. 그래서 각각의 층을 보면 대륙권, A가 대륙권, B가 성층권, C가 중간권, D가 열권이에요.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감소해서 온도가 하강하고 불안정하고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있습니다. 또 적외선에 의해서 온실기체인데 온실기체, 이산화탄소나 물 H2O가 바로 온실기체인데 이 적외선이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지구 복사가 바로 적외선이에요. 그리고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오히려 감소하죠. 그래서 성층권은 오히려 안정하고 대류가 없고 기상현상이 없다. 그리고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권은 불안정하고 대류가 일어나는데 이제 아까 요 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중간권이니까 오히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위로 올라갈수록 수증기나 산소나 질소 이런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증기가 적어서 기산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많아져요. 특히 X선이나 감마선을 흡수해가지고 온도가 다시 올라가게 돼요. 대륙권의 두께를 보면 적도가 좀 두껍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자전하면 아무래도 적도가 좀 부풀어 오르겠죠. 그리고 적도 지역은 아무래도 공기가 온도가 높아가지고 공기가 좀 팽창돼요. 그래서 대륙권의 높이는 적도가 좀 높고, 열권은 일교차가 커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조금만 열을 받더라도 상당히 많은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금성, 지구, 화성의 이산화탄소 분포를 나타내는데, 금성은 지구보다 약 100기압, 대기가 약 100배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온실 효과가 크고, 지구는 1기압이에요. 그런데 뭐 이산화탄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온실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화성은 이산화탄소가 많지만 약 0.01기압, 지구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좀 작죠. 대신 화성은 자전축 경사가 24도여가지고 자전축 경사에 의해서 계절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극관의 크기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온실 효과의 순서를 보면 금성, 지구, 화성, 대기의 많은 양을 보면 금성, 지구, 화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 대기는 일교차를 작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이불 같은 역할을 하죠. 밤에 이불 덮으면 안 춥죠. 또 보호막의 역할을 해서 운석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지구의 대기권은 이제 온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지구에 오존층이 없게 되면 온도 그래프가 그냥 이런 식으로 돼요.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성층권에서 온실 효과, 오존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이죠. 우리가 이제 성층권은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서 안정한층이라고 했죠. 근데 수온약층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기울기가 마찬가지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죠. 따라서 안정하기 때문에 대류가 없어요. 그리고 A층은 우리가 혼합층인데, 바람에 의해서 위아래가 섞여버리면, 위아래의 물이 섞여버리면 온도가 이제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이런 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람에 의한 혼합층이 가장 크고, 밀도는 수온약층이 가장 커요. 그리고 밀도의 크기를 보면 심해층이 가장 밀도가 커요. 그래서 가장 저온의 고밀도인 염분도 높아요. 인층이 되고,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을 차단하는 게 바로 수온약층이에요. 수온약층은 우리가 아까 온도 분포를 봤더니 안정한 층이었죠. 안정해가지고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혼합층의 특징은 우리가 중위도가 가장 두껍습니다. 중위도에서 바람이 좀 강하게 불어요. 그래서 혼합 현상이 좀 잘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극지역의 찬해수가 침강하여 만들어진 게 바로 심해층이에요. 암권을 봅시다. 암권은 우리가 이제 이게 각각의 지각, 멘틀, 외행, 내역이 되겠죠. 특히 지각을 보면, 지각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륙지각은 화강암, 밀도가 작고, 해양지각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졌어요. 밀도가 좀 크죠. 근데 현무암이 이렇게 밀도가 크냐? 현무암에서 검은색, 이 현이 검은 현자인데, 검은 현무암이 검은색인데, 이 검은색은 바로 철 성분 때문에 좀 검은 거예요. 근데 이런 철이 많이 들어있으면 아무래도 밀도가 좀 크겠죠. 멘틀의 주성분은 감남암인데, 우리가 이제 감남암도 암석의 일종이에요. 규산형 광물인데, 이 감남암에도 철이 많아요. 그리고 핵은 철과 니켈이 많이 있으니까 밀도가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밀도를 보면 화강암보다 현무암의 밀도가 크고, 현무암보다 감남암의 밀도가 크고, 감남암보다는 핵의 밀도가 크더라. 특히 외핵은 액체로 이루어졌다. 내핵은 고체이고. 자, 그 다음에 외권이에요. 외권을 보면 우리가 이게 지구고, 지구의 대기권은 거의 지구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권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외권이 있어요. 외권은 내권과 내대, 베넬랜드는 내대와 외대가 있어요. 근데 내대와 외대는 바로 지구의 자기장이 무지 센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태양풍이 날라오는 걸 막는데, 태양풍은 뭐냐? 태양에서 날라오는 방사능 물질이에요. 온도가 뭐 10만 도 이상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방사능 물질인데,
이런 네대와 웨더는 이제 각각 극지역에서는 베넬랜드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풍이 오다가 이렇게 극지역으로 올 수가 있어요. 이때 극지역에서 질소와 산소와 충돌하게 돼요. 태양풍 성분하고. 그래서 이런 극지역, 북극이나 남극 지역에 바로 오로라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넬랜드는 바로 지구 자기장 때문에 만들어진다. 이런 베넬랜드의 역할은 바로 태양풍이나 우주선을 막아준다. 우주선은 X선이나 감마선, 선자가 붙어 있죠. 우주에서 날아오는 무시무시한 광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바로 오로라, 극지역의 오로라를 만들고 자기 폭풍, 자기장 성분이 많이 오는 거예요. 태양풍에는 플러스 이제 N극, S극과 같은 자기 성분도 와요. 델린저 현상, 바로 이제 통신 두절 현상을 일으키죠. 지구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오존층의 역할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고,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이나 우주선을 차단하고, 또 대기의 역할, 온실 효과, 이불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운석 구덩이나 유성, 별똥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지구의 에너지원을 봅시다. 지구의 에너지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예요. 근데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합치더라도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는 무지 작아요. 그래서 거의 뭐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예요. 예. 그리고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인데, 태양 에너지는 이제 대기와 해수의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기의 운동은 이제 뭐 무역풍, 뭐 편서풍, 편동풍, 그다음에 뭐 태풍, 뭐 이런 것들이고, 해수는 뭐 난류나 해류 같은 걸 말해요. 그리고 풍화 침식 작용도 일으키고, 지구 내 에너지는 화산 활동, 뭐 조산 운동, 멘트대죠. 조력 에너지는 밀물섬을 일으키는 건데,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제 바로 달의 인력보다 태양의 인력과 달의 인력을 비하면 달의 인력이 한 2배 정도 커요. 지구의 각 위도별 에너지를 보면은 적도는 에너지가 과잉돼요. 남아돌죠. 왜 남아도냐? 저위도, 적도 지역을 말해요. 바로 태양 복사, 입사하는 에너지는 많은데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어서 이제 과잉되죠. 극지역은 반대가 돼서 입사하는 에너지는 적은데 방출되는 에너지는 많아요. 그래서 극지역은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제 과잉되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죠. 위때 2도 38도 지역에서 에너지의 이동량이 최대인데, 왜냐하면 이 모든 지역이 다 결국엔 위도 38도 지역을 다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위도 38도 지역은 실제로 입사량과 방출량의 에너지가 똑같은데 다른 에너지들이 계속 다 이동하는 거예요. 모든 지역이 다 거치기 때문에 위도 38도에서 에너지가 많이 있죠. 따라서 위도 38도 지역에서 대기와 해수의 운동의 들이 상당히 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태양의 고도를 보면 이제 저위도, 적도 지역은 태양의 고도가 높아요. 머리 위로 들어오죠. 고도가 높은 거죠. 머리 위로 들어오니까 90도죠. 따라서 이제 특히 낮에는 고도가 높죠. 한낮엔 태양이 고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극지역은 고도가 낮아요. 머리 위로 태양빛이 안 들어오고 머리 옆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머리 위에 태양이 없는 거죠. 마치 아침에 보면 태양의 고도가 좀 낮죠. 이럴 때는 온도가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도 지역은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를 보니까 입사량이 더 많은 거죠.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아서 온도가 높고, 극지역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방출량이 더 많죠. 따라서 온도가 좀 낮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입사량은 태양 복사 에너지, 방출량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면 탄소의 순환인데, 탄소의 순환에서 산소가 증가하는 거는 화산 활동이나 수온이 증가하는 거예요. 수온이 증가하면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일어나고, 이제 뜨거운 콜라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막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또 탄소가 감소하는 경우는 광합성이나 수온이 감소하는 경우. 찬 콜라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수온이 낮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용해된다.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특히 석회암이 있는데, 석회암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이게 탄산염이 돼요. 탄산염은 고체 성분인데 바로 또는 해양 생물이 흡수를 해요. 뭐 산호나 조개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산염도 결국 두 종류가 있는데, 그냥 가라앉은 거하고 해양 생물이 먹어서 어떤 산호나 조개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석회암이나 탄산염이나 뭐 탄산칼슘 다 같은 말이 되겠어요.
대기에 있을 때는 그래서 이산화탄소이고 수권에 있을 때는 탄산이온, 암권에 있을 때는 탄산칼슘, 석회암, 탄산염, 뭐 조개산호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물의 순환이에요. 물의 순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 보시면 육지에서는 강수량과 증발량을 비교하면 강수량이 25이고 증발량이 16이죠.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강수량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1만큼이 남죠. 11만큼이. 바다에서는 강수량은 75인데 증발량은 84예요. 그러니까 증발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육지에서는 11만큼이 남고 25에서 16 빼면 바다에서는 75에서 84 빼면 11만큼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모자란 양만큼 어떻게 이렇게 더 증발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만큼이 수증기로 이렇게 육지로 가는 것이고 육지에서는 10일이 남으니까 어떻게 그 A라는 값이 10일인데 육지에서 남은 11의 만큼이 또 바다로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육지에서는 육지에 남은 물이 바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바다의 물이 일정하더라. 결국 어느 지역이나 유입량이나 유출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대기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는 양, 우리가 대기의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오는 화살표를 보시면 돼요. 이게 유입량이에요. 그러니까 16만큼 화살표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84만큼 들어가죠. 이게 대기 수증기로 들어가는 거고 유출 나가는 거는 대기에서 나가는 화살표를 보면 돼요. 육지에 25만큼 나가고 그 다음에 바다로 75만큼 나가죠. 두 개의 값이 결국 합치면 같죠. 육지도 보면 들어오는 양은 이렇게 육지로 들어오는 양은 25가 들어오고 나가는 양은 16과 요 A만큼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25하고 16 플러스 A 값이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A 값이 11의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도 들어오는 양은 A만큼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강수로 75만큼 들어오죠. 75 플러스 A. 나가는 양은 84죠. 그래서 요 두 개 값이 다 같더라. 아, 결국 우리가 순환 문제 나오면 유입량과 유출량이 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바다는 우리가 증발량이 많은데 증발이 많으면 물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물이 일정한 이유는 이런 지하수나 하천수가 유입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구의 상호작용을 보면 지구에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화산재는 직권에서 기권, 태양빛이 차단해서 기온이 하강하는 거. 엘니뇨는 수권에서 기권, 이제 수온이 상승해가지고 이상기후,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런 거죠. 또 아니면 뭐 가뭄이 되거나 이런 거죠. 지진의 일은 직권에서 수권, 해저 화산에 의해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